어제 국회의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는데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잠시 앉아 있으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시정연설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장면 보시죠.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정연설 마친 후 총리에게 앉아있으라라고 하고 비판을 면전에서 한 겁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국회의사국 직원이 연설이 끝난 뒤 잠시 앉아 계셔달라 우 의장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대행 측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 권한대행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논란의 장면입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의장이 뭔가 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 방식을 두고 저 장면을 두고 지금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은 사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죠. 사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고 특히 지금 본인께서 차기 정부를 나오기 위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정 지금 탄핵 이후에 어려운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마치 본인께서 심판인데 선수로 지금 뛰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저런 공개적인 그런 대담, 공개적인 발화가 있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면담을 갖자라고 국회의장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실 쪽에 몇 차례 요청이 있었으나 권한대행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없이 거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직접적으로 시정연설 이후에 저런 공개 발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한덕수 대행께서 자초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일종의 면전에서 한 대행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이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잠정적 대권 주자인 한 대행에게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쾌한 반응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해주는 게 한덕수 대행의 몸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그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사실은 당적을 버리고 의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그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쏟아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몇 가지 2개, 또 해야 될 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설이 모락모락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의 일종의 좀 기선을 제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례적인 요청이고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저 자리에 와서 이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최대한 몸을 낮춰서 갔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별로 입장했으면 중앙 통로로 와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들어오는 출입 통로로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왔고요. 갈 때도 그렇게 갔어요. 인사도 굉장히 90도가 그럼요. 그리고 그 국회의장실에서 미리 귀뜸을 해서 잠시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그럼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라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지켜본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과도하게 힘을 쓰는구나.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너무 견제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한덕수 대행에게 차분하게 겸손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주진우 의원님. 네. 앞서 화면에도 지금 저기 나오는데 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자리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도 그 직위에 대한 존중은 최소한 보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아무리 그 국회에서 그 사회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추경 예산을 설명하러 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뭔가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오만한 모습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에서 공지를 보냈거든요.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높을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 1호 법안을 뭘 했으면 좋겠느냐. 1호 법안. 네, 이게 너무 섣부른 장면이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굉장히 현재 오만한 모습이 좀 오만을 넘어서서 폭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 국회 그 본회의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그것을 또 탄핵소추 사유로 해서 탄핵을 했다가 또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국회 권위를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뒷다리에 잡는 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네,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했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에 잠깐 면담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할 얘기죠. 왜냐하면은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했어요. 끝까지. 게다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와야 되는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가 발끈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해당행위했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들이 쭉 와 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띄워줘야지 왜 한덕수 총리를 띄워줘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의장 얘기할 때 권성동 대표 막 앞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의 행정부 견제 이것도 당연한 거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데 대표로서 질문하는데 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시정연설을 하면서의 다음 대통령 가기 위한 그런 자료를 삼았다. 그거에 대한 훈계는 서열 2위입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열 1위예요.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훈계를 했다면 한 것이고 할 말 하려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반박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네. 박정호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에게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환담을 좀 하자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덕수 대행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게 통상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왔을 때 환담할 때는요 여야 대표랑 같이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야 대표 오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라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총리 둘만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권한 대행이 추경 연설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못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정부 질문에 안 나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는 총리 자격으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에 지금 권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역할을 하는 분이 어떻게 대정부 질문을 나가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합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총리로 무시했다가 어떨 때는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와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점잖으신 분이면 한덕수 대행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서 권한 대행으로 존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로서 무시하는 것인지 좀 정확히 일관된 입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은식 실장님 존경하는데 정말로 전략가시고. 자, 존경하는 두 분끼리. 네, 근데 여야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여당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가서 저렇게 총리에 대한 방어를 할 게 아니고 또 국회의장이 사전에 좀 만나자는 거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야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여야가 오면 또 시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한덕수 대행하고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회의를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니까 그거는 소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발달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대행이 조전까지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우원식 의장의 저 말을 듣고 그래 의장이 나가지 말라니까 나가지 말라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봐라 에잇 이라고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모를 일이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전향적인 발언들도 인상적입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모두 다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빼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에서 선배님이나 저는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단일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단일화 대상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당원들이 있는 쪽과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원시적 경선을 하겠다. 마지막 투표하기 전까지는 단일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든 게 옳겠죠. 양자 가상 대결 지지율 결과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대 김문수 49대 27, 이재명 대 안철수 45대 21, 이재명 대 한동훈 47대 24, 이재명 대 홍준표 46대 29, 이재명 대 한덕수 47대 30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필요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3%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